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오늘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악용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다른 지역 이동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00여 명. 이들에 대한 거주와 취업 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4명인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심사 인력에 6명을 추가해 8개월로 예상되는 심사 기간을 2, 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심판원을 만들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이의제기 절차를 3, 4단계로 줄일 방침입니다.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범죄나 테러 의심자를 가려내고 난민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 신청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체류 연장의 목적이나 어떤 취업의 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그런 비진정 난민은 빨리 걸러내서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난민 신청 예멘인들이 거주와 의료 등에서 겪는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우리 정책파트로 넘길 테고요. 난민 내에서도 난민 신청자 내에서도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건으로 접수해서 진정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출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풀 꺾였다는 말도 있지만 제주의 땅값 상승률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 때문에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천연 동굴까지 마구 훼손을 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장 문화재가 있는 드넓은 토지, 언덕 형태의 안반지대를 제거해 평평하게 다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길 아래 2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천연 동굴 상쟁이 왓입니다. 동굴의 전체 길이가 70m였지만 50m 구간이 파괴돼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종류석과 안반은 대형 석축을 쌓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 지역은 한림 동굴군에 있어서 소천굴이라든가 다양한 그 동굴구가 연계가 있어서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있고요. 또 여기에 특성은 딴 곳에 볼 수 없는 2층 구조로 돼 있어서 그나마 그 보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해당 4필지 가운데 90%가 산림훼손이 됐는데 축구장 면적의 2배입니다. 2년 전 이곳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흙과 안반으로 동굴 입구를 막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땅값 상승. 농업법인을 설립한 뒤 부동산 거래만 2년 동안 46차례나 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했습니다. 주변에 나무 조경이라든가 그 뒤에 야자수라든가 추가적인 작업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사실을 은폐한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려고 이런 은폐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3년 전에도 산림훼손으로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개발업자 63살 이모 씨와 중장비 기사인 51살 박모 씨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소형급의 이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 동쪽 약 710km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밤부터는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북상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흐린 하늘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와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온 후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한번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23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남쪽 먼바다에서는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100에서 2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2일 제주가 태풍 뿌라삐룬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조기 대응 태세를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호우 때 침수되거나 하수가 역류했던 지역은 다시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련 부서와 행정시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오늘 도의원 당선인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설명회를 열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의사 운영 일정, 관련 법령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11대 도의회는 다음 달 3일 4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첫 일정으로 제주시 충원묘지와 4.3 평화공원 등을 참배하고 취임식 대신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도정의 운영 방향과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성문 교육감도 다음 달 2일 등굣길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점심시간에는 애월고등학교에서 배식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교육감 임기 첫날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성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모 조합장을 위원회에서 해촉했습니다. 공약실천위는 공약실천위 소속 모 조합장이 성범죄로 법정 구속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며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게임장업주 50살 양모 씨 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양 씨는 최근 제주 시내 한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600여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은 지난 1월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단독 응찰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다음 달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성산읍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재조사와 후보지 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